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아직도 해독 주스를 마신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사과, 바나나 등을 갈아서 먹어요. 그리고 그걸 아침으로 때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 저는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해독 주스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해독 주스의 의미는 내 몸에 독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빼나가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독소가 뭡니까? 우리 몸에서 탄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과잉 영양소로 되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지방처럼 쌓이게 되는데 이 전 단계, 즉 염증 상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때 탄단지를 내 몸에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되는데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인력 영양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조효소처럼 작용을 해서 몸에서 영양소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로 만든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게 되면 몸에서 찌꺼기를 배출해 나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은 채소들을 먹게 되면 몸에서 염증이 줄어드니까 독소 배출 효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독 주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론들의 대부분 시초입니다.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무라든지 무청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여러 채소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한의학적인 약초들 그 중에서도 뿌리 채소를 활용해서 항암 주스를 많이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치료의 대용 혹은 보조요법으로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항암 주스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암 환자분들께도 좋은 주스 요법이니까 일반인들의 염증을 줄이는데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처방을 해드렸는데 말이 주스지 실제로 이 채소들만 삶아서 먹게 되면 한약 이상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한약들은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약초라도 있죠. 항암 주스라는 것을 먹게 되면 정말 맛이 없어서 아마 서양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안에다 과일을 조금씩 넣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넣는 것이 사과, 바나나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채소의 효능을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서 해독 효과라든지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일 위주로 점점 더 많이 넣게 되죠. 왜냐하면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해독 주스를 만든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채소 비율은 너무 적고요. 과일의 비용이 너무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요즘 과일들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비타민, 미네랄 물론 있긴 하지만 점점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은 적고요. 속에 당분이 훨씬 더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과일을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브릭스라, 즉 당분이라는 것을 고르잖아요. 과일 먹을 때 당분이 없으면 잘못 샀다고 하면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과일만 많이 먹게 되면 당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해독 주스를 언제 드시냐면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아침에 당이 많은 과일 위주로 이렇게 먹게 되면 당분만 올리고요. 공복 상태에서 아침 대용으로 먹게 되니까 그 이상의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독 주스라고 먹었던 것이 오히려 내 몸에 독소 주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채소의 의미로 시작된 것이 해독 주스였다. 그리고 채소들을 약간 데치거나 삶아가지고요. 얘네들을 지디겨 부셔서 약간의 달임을 통해 가지고 만든 주스가 해독 주스였습니다. 이런 해독 주스의 의미는 채소에 있는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죠. 물론 비타민은 데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파괴되긴 하지만 근데 요즘 잘못하고 있는 분들을 본다면 과일 위주로 그리고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과일을 블렌더에 넣어가지고 쫙 갈아가지고 이렇게 쭉 마시고 나가시던데 심지어 그걸 아침 공복에 그렇게 마시던데 그렇게 되면 혈당만 높이게 되고 몸에서 당분을 높여서 염증 상태가 생기게 되고 살이 찌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 주스의 원래 의미를 아시고 조금 더 정확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채소만 가지고 하면 정말 맛이 없기 때문에 과일을 대략 20% 정도만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열을 가할 때도 많은 열을 가하기보다는 약간 데치는 정도로만 가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물을 찢거나 부셔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남은 액체 같은 것들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고형물들도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해독 주스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아침 대용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은 아침 식사대로 드세요. 가급적 식사를 한 끼 안 하겠다면 저녁 식사를 줄이고 해독 주스로 대체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는 공복에 채소의 의미를 많이 먹기 위해서 해독 주스를 드시는 것을 일반인 분들에게 권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이라든지 이렇게 난치병이신 분들은 식사 자체를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독 주스를 한 끼 대용으로 먹는다든지 절식을 하면서 해독 주스를 대체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즉 이 영상을 보시는 어느 정도의 건강하신 분들은 해독 주스를 한 끼 대용으로 하시기보다는 간식 대용으로 드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섞을 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먹게 되면 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번째, 채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거나 혹은 장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혹은 신장 쪽에 어떤 큰 문제, 신장 투석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서 드셔야 하겠습니다. 해독 주스라는 의미가 참 좋은데 원래의 의미를 아시고 실천을 하시면 내 몸에 독소도 빼고 그래서 염증도 줄여주고 몸도 가벼워지고 훨씬 더 에너지가 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독소가 더 쌓이는 증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되지? 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염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랑